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체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윤앤리는 개호 환자 감정 사례집을 출간했고 그 개호 환자 감정 사례집에는 약 20개의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 감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반영된 승소 사례인 만큼 오늘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고는 2016년 8월 2일 오전 6시 48분 경북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주행하는 중이었는데요. 출퇴근하면서 다니던 길이었기에 피해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목적 지점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뒤에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자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는 차체 자체가 가해 차량 밑에 깔려버리고 맙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후두골이 골절되면서 두피가 찢어졌고 경막과 지주막 그리고 내내막 쪽에 모두 출혈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뇌에 피가 고여 생긴 혈종을 제거하기 위해 두개골 절개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오랫동안 피해자는 집중치료실에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콧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았고 눈을 뜨고 있었지만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침대에 누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준식무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를 당한 지 1년 6월이 지나 법원에서 진정해준 병원을 통해서 신체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경외과 부분 감정의의 회신서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보다 크게 호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지 강직으로 인하여 간병인이 이끄는 휠체어를 타야 했고 인지 기능이 상실되어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며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어 여전히 콧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장애 정도에 대해서는 노동상실률 100%, 하루 일반 성인 개호 16시간, 즉 2인이 필요했고 여명은 피해자와 같은 나이 평균 여명의 25%, 즉 4분의 1 정도 생존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대리인은 변론에서 가해자가 비록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추월하려다 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앞서가던 피해자가 좌회전을 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변론을 들으면서 사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식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사 입건까지 된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에게 자기와 같은 수준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저희 윤앤리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만 먼저 재판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좌회전하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실 못지않게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개호비를 계산할 때 기준 노임은 농촌 지역의 여자 인부 노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가해자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인정받게 되는 간병비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여자 인부 노임은 도시 일용 노임에 비해서 그 액수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입니다. 변론 내내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가해자 보험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근거들을 제시하며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재판부의 결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서 사지가 강직되어 있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 코를 통해 위장관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고 도뇨관을 통해 소변을 배출하고 있다. 기도폐색, 심혈관계 이상 등 위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개호가 필요한 바 원고에게 중환자실 입원 기간이 경과한 2016년 8월 30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하루 12시간 성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사고 장소가 농촌인 점과 원고가 166cm, 58kg 정도 체격임을 고려하여 기왕 개호비, 즉 판결까지 개호를 받은 부분은 하루 8시간 농촌 여성 일용 노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판결 이후 여명까지 개호비는 하루 12시간 도시 보통 인부 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재판부의 판단은 양측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조율을 한 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전체 배상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약 5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중 개호비가 차지하는 액수가 3억 원이 넘었던 만큼 도시 일용 노임과 개호시간 인정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음으로써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개호비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을 도시 일용 노임으로 할 것인지 농촌 지역 여성 인부 노임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전 기존 재판부의 입장은 소송 제기 시점에 피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노임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보호자가 거주하는 것이 도시였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 역시 도시에 있었습니다. 제.윤혜니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도시 일용 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지 않은 배상금을 받게 되어 가족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렸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윤혜니의 성공 사례는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업범 윤혜니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